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제 마감 끝나셨나요? 일단 지금 그 기사들 다 넘기고 네. 네 바로 전화 바쁘시네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다니. 예, 이번 FA 시장이 되게 좀 뜨겁잖아요. 그쵸. 약간 속전속결로 좀 대어들이 빠르게 조금 자리를 예. 찾는 그런 아니 느낌이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번 FA 시장 열리기 전에는 뭐 별로 A급 선수가 없어 갖고 그쵸. 예, 좀 그랬는데 생각보다 완전히 지금 빵빵 터졌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단들이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소속 예. 구단 우선 협상이 없어지고 나서 네. 이 구단들이 바로바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약간 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줄다리기 시간도 좀 있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제 들어보면은 구단이 처음부터도 쪼끔 과감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네. 선수도 인제 '아 이게 어느 정도 좀 본인에게 좀 과감한 배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바로 응해하고 이런 좀 시퀀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면요. 네네. 담당팀이 3 팀이잖아요. 네 올해 2024년 기준 예예예.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예. 될지를 예. 모르거든요. 하여튼 SSG, 롯데, 한화 네. 이 담당 3 팀이 FA 계약을 다 했는데 네네. 다 놀라워요. 아 예. 그쵸. 객관식으로 질문을 할게요. 네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그 계약이 뭐였는지. 네네. 1 번 네. SSG 최정 네. 무옵션 110억. 네. 2 번 한화 심우준 50억. 네. 3번 엄상백 78억. 네. 4번 롯데 김원중, 구승민 낭만 계약. 네. 저는 롯데도 생각보다 좀 후하게 준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예.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수에 구단이 관심을 네. 보이면서 좀 몸값이 쪼끔 더 높아진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복수의 같습니다. 구단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 불펜을 원하는 또 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곳에서 좀 관심을 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 저도 궁금한데 네. 2개 구단이 아니었어요. 2개 구단이 아니라고요? 네 어. 들었던 바에 따르면 그럼 그래서 어디예요? 그 나중에 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단장님한테. 신기하네. 예. 하여튼 그쵸. 예. 롯데가 단장이 바뀌면서 내부 FA에 좀 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내부 FA에 후하다라기보다는 네. 이 구단 로열티를 어. 쌓아가는 것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 시작이 작년 인제 전준우 선수와의 네네네. F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예. 김원중, 구승민 선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은 쪼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네. 저는 근데 당시 인제 SK 시절에 네. 인제 단장님도 사실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예. 강조를 그렇죠. 로열티하고 하셨잖아요. 진정성.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좀 롯데가 좋은 흐름이라고 봤어요, 개인적인 네네. 측면에서는. 예. 왜냐면 과거에 프랜차이즈를 잘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깐 남아 있는 선수에게 갑자기 또 막 크게 베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는 너를 우리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예우할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미 열고 시작을 하고 선수도 "아 저도 인제 이 롯데라는 구단에 대해서 애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더 당연히 원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시에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동료들, 후배들도 이거를 보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저는 좀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네. 예, 그쵸.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박준혁 단장은 저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데 네네. 예전에 10년 전인가 롯데랑 SK가 네네. 아리조나 교육리그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연합팀으로. 네네네. 그때 박준혁 단장이 뭐 통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같이 갔던 SK 직원들은 좀 알더라고요. 게다가 네. 홍보팀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쵸. 홍보 출신들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음.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저는 뭐 좋은 무브라고 봅니다. 앞으로 롯데가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가 네.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지선다했잖아요. 아 네네네. 객관식 찍어 주세요. 네네.
이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네. 3번 3번? 엄상백 78억 원이요. 아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네네네. 네. 아 저도 엄상백이 한화갈 줄 알았는데 저도 딱 그 지점입니다. 예. 알았지만 80억에 가까운 돈은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70억 대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후반에 네. 저도 거기까지는 이제 좀 소문 아닌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네. 일단 예. 하나가 심우준, 엄상백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엄상백 선수에게는 70억 대일 것 같다. 이런 예예예.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후반이잖아요, 말씀하신 예예.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다.'라는 네.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뭐 이게 수치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일단 어떤 카드들을 봤을 때 또 거기에 인제 '웨인 원투펀치가 좀 잘 뽑힌다.'라는 네. 가정까지 더해지면은 사실 지금 있는 카드들도 선발진이 좀 괜찮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유현진 뭐 문동주 있는데. 네. 그리고 예. 뭐 일단 김민우 선수도 인제 회복해서 어쨌든 캠프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물론 처음부터 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고 인제 올해 또 선발 테스트를 봤던 자원들도 꽤 그 많거든요. 황준서 있잖아요, 신인. 그쵸. 전체 그런 순위. 네 선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선발진에 좀 강하게 힘을 주리라고는 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쪼끔 높은 규모여 가지고 네 여기가 그러게요. 제일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하면요. 그 각 계약의 FA 계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기사가 많이 나서 많이 나긴 했지만 네네. 비하인드 스토리 뭐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사로 안 난 거 혹시 있나요? 글쎄 기사가 너무 많이 나 그쵸. 가지고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 진짠지 어떤 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FA 계약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네. 진정성이잖아요. 네네네. 하나가 이 시장 개장하자마자 이 심우준, 엄상백 선수에게 바로 연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과거에 그런 썰들이 막 돌았잖아요. 뭐 12시 땡 예. 하는데 뭐 문 이 앞에 서 있었다. 그거 옛날에 하나가 전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손아탄장이 직접 이렇게 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좀 연락을 했다라고 들어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좀 재밌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 FA 계약 이번에 하면서 롯데가 이 낭만이라는 또 단어를 살짝 네. 유행을 시킨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기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스토리잖아요. 이 네. 절친 두 명이 네. 같은 해에 인제 FA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네. 같은 날 또 신청서를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네. 같은 날 사인을 했잖아요. 그걸 네 또 네 예. 순차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낭만이라고 그 두 분 모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김원중 에이전트가 "너 네네네. 같은 선수 처음 본다." 그 김원중한테 이 네네네네네. 멘트가 기사가 좀 여러 군데 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에이전트 발이에요? 구단 발이에요? 이거 누가 일단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제가 들은 거는 선수 본인 아 말입니다. 선수 본인 발이에요? 네. 아 제가 그렇구나. 예 요즘 뭐 썰을 쪼끔 풀자면은 이 계약 직후에 이제 제가 단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네. 단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네. 계약 소식이 발표된 후에 전화하면 가장 뭐 물어보는 것들 중이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아 재밌는 썰 아 없었냐. 예 그렇죠. 예. 비하인드 좀 풀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인제 단장님께서 "지금 이 두 선수가 제 앞에 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나중에. 말 예. 잘해 줄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진짜로 또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김원준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또 김원준 선수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잘 예예. 알려진 네네. 것처럼. 그래 그렇죠. 예. 가지고 근데 자기 뭐 이렇게 뭐 크게 생각 안 했다. 뭐 예. 드라마틱한 또 차이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아 그럼 갑시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가 좀 많이 놀랐다고, 네. "이런 선수는 진짜 처음 본다."라고 했다고. 네 그래 가지고 "아 상남자 역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리고 인제 그 SSG 얘기를 하면은 네네. 지금 팬들한테 가장 지금 핫한 선수가 노경원 선수잖아요. 그쵸. 인제 내부 FA가 이제 한 예. 명 노경원 예 선수 이제 남았죠. 남았죠. 네. 근데 뭐 어제 어느 유튜브에 출연해 갖고 음. 뭐 "곧 발표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소문은 2+1년은 25억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쵸, 그쵸. 네. 일단은 뭐 다 알려진 거라서 SSG가 이미 인제 최종 금액을 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경은 선수 측에서도 거의 마지막 협상 단계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인제 곧 "도장을 찍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저도 쪼끔 됐거든요. 지난주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러니까. 네. 아니 단장님이 또 다 아시겠지만 이 노경은 선수가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잖아요. 네네네. 원래 그 어느 구단에 있을 때나 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좀 가장 마지막 그룹에 네 좀 시간이 속하는. 걸리는 스타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인제 꼼꼼하게 또 검토하고, 네. 검토하고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SSG 입장에서도 좀 빨리 인제 결정을 하고선 다음 스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노경은 선수도 또 빨리 해야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뭐 '이견이 크다.'라기보다는 그 '선수가 좀 신중한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 봅니다. 아니 지금 SSC는 뭐 최종 오퍼 던져 갖고 노경원 선수 기다린다고 네네. 답변은 뭐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 유튜브 보니까 오히려 네네. 노경원 선수가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보통 근데 제가 분위기 자체를 여쭤봤을 때는 네. 뭐 정말 인제 "진짜 곧입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계약이라는 게 또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경은 선수가 SSG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불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 구단이 있잖아요, 모 네네. 구단이. 네네. 그래서 이 모 구단이 또 '변수가 될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뭐 일단은 그런 것들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SSG도. 그리고 인제 올해 특히 제 생각에 FA 시장에 약간 키워드 중 하나는 불펜 투수인 것 같아요, 올해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제 연쇄 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인제 그럼 SSG가 인제 노경원 선수를 잔류시킨다고 하면은 네네. 외부 FA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노경은 선수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노경은 선수를 인제 그 계획대로 잡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외부 FA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올해 보면은 SSG가 좀 마운드 운영에서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랬던 부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방출 시장도 있을 수 있고 트레이드 시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장 인제 우선순위가 되는 게 노경은 선수의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노경원 선수를 잔류시킨다고 해도 네네. 임정호 같은 왼손 불펜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시장에서 단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네. 이 완전 대어들이 확 빠진 다음에는 네. 쪼끔 "소강 상태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네. 그거는 있잖아요. 맞는데 인제 네. 그 장현시 끝나면서 네네. 최원태부터는 네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는 임정호는 되게 핫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저도 약간 가성비 측면에서도 예.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좀 들려오는 얘기는 많지 않아 가지고. 임정호에 소문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쪼끔 일단은 각 구단별로 가장 좀 타깃을 딱 세워 놨던 선수 먼저 좀 접촉하고 네. '그다음 수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롯데 그를 보면은 네네네. 예 내부 FA 끝났잖아요. 일단은 외부 FA는, 근데 물론 사실 이때쯤 모든 단장들 님들이 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우 그 대회용 멘트고 네. "닫아 뭐 있다."라고 말하는 예. 데는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사실상 외부 FA는 롯데는 저는 거의 뭐 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임정호하고 음. 김광렬 정도는 음음음. 데려올 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저는 그러고 인제 또
사실 "불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예. 천명한 삼성도 여기 정도는 굉장히 좀 많이 노려볼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외부 FA는 아직까지는 뭐 셀러리 캡도 있고 그렇게 좀 크게 돈을 쓸 여유가 있지는 않아 네. 보이더라고요. 뭐 샐러리 캡 문제가 있어서 외부 FA에 그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 저도 들었는데 음. 그래도 임정호, 김광률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네. 하는데 네. 일단은 롯데도 뭐 여기 아까 SSG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한 방안으로 꼭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방안보다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등급 불펜 투수를 안 데려올 경우는 음음. 저는 고효준이나 박민호 같은 방출 투수 영입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또 이 그런 선수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SSG가 타자 친화적인 네. 구장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퍼포먼스가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너무 예예. 좀 예. 신기한데. 근데 오히려 그 KT가 팔꿈치 상태가 안 좋아서 방출한 박시영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롯데랑 트레이드해서 KT 왔었는데 다시 롯데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복귀를 제가 알기로도 아 했고요. 또 했어요? 어. 네네. 그 최근에 테스트를 봐서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근데 인제 발표 안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막 오픈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 좀 왔다 갔다 다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는 네. 발표해야죠. 뭐 딱 예 뭐 "우리가 뭐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는 제 생각에 공식적으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뭐 어디 뭐 캠프에 합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학주하고 오선진 방출했잖아요, 네네네. 롯데가. 그럼 네네네. 유격수는 어떻게 할지. 일단은 노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 뭐 루로 올해도 간다며요. 그랬지만 3 루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 올해 주전 유격수는 박승욱 선수였거든요. 네네. 네 이 선수가 근데 인제 사실은 수비 이닝이 좀 많았잖아요. 그 네네. 나선 경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시즌 후반, 중후반으로 가서 쪼끔 체력적이나 이런 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은 있어 가지고 네. 뭐 일단은 뭐 어떤 외부에서 뭐 어떤 영입이 크게 있지 않는 한 일단은 박승호 선수를 유격수로 쓰되 그 외에 뭐 신인 이호준 선수나 아니면은 손호영 선수도 사실은 "유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하시긴 하셨거든요. 손호영이요? 네. 손호영도 유격수 후보예요? 후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인제 네. 가끔 이렇게 좀 '체력 안배 수준으로는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신인 이호준 선수가 맞아요. 이 선수도 평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호준 선수도 그 원래 유격수라고 들었었거든요, 포지션이.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좀 구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유격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한태영 선수도 인제 군 복무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여기도 내야에 음. 쪼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일단 테스트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가 또 마무리 훈련 명단도 있는 걸 보니까 그죠. 좀 기회를 줄 것 같이 보이고요. 그쵸. 그리고 인제 그 롯데 내야를 보면은 사실 되게 어려졌거든요 굉장히. 네네네. 1 루 나승엽, 2 루 저기 고승민 선수 고성민, 3 루 손호영 뭐 네. 그렇다 보니까 인제 '유격수도 쪼끔 인제 세대 교체까지도 좀 생각을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들더라고요 이 딱 라인업을 봤을 때. 하나로 넘어가면 네네. 그 한화는 지금 하주석 선수가 FA 신청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인 앤 트레이드 소문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럴 만한 게 지금 심우준 데려와서 하주석의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그쵸.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심우준이 95 년생, 하주석 94 년생. 음음. 하주석 입장에서는 이적을 원하는 상황 같은데 네네네. 사실 유격수 없는 팀이 몇 팀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두산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근데 롯데는 관심이 없다면서요. 뭐 일단은 외부 FA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할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주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을 원할 만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하주서 선수가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이 퍼포먼스가 사실은 네. 좋지가 않았잖아요. 좀 그렇죠. 여러 일도 예. 있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시장 평가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아니 봤거든요. 저는 네. 그거보다는 네. 심우준 선수가 한화 간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 하주석 입장에는 시장 평가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음음. 인제 그 경기 출전 때문에 아 그쵸. 타구단으로 이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FA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그 의미로 그렇게 예예예. 말씀을 예. 드렸고 하나 입장에서도 아 "언제든 시장 돌아보고 와라." 네. 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그죠. 네 그렇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인제 어쨌든 근데 하주서 선수를 메인으로 생각할 팀은 이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보다가 '어떤 계약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네. 어떤 네. 팀과 계약을 맺더라도 이게 하나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네 그래요? 하주석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좀 각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이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사인 앤 트레이드가 진행될 그런 수도 방법이 있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쵸. 저도 그 예. 사인 앤 트레이드는 훨씬 더 FA 계약보다 네. 훨씬 더 좀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인 앤 트레이드 먼저 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단이 아 일단 근데 구단이 FA에 먼저 하나하나? 포커싱을 넣지 아니요, 아니요. 다른 아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타구단이? 예. 예. 아 근데 저는 타구단이 FA로 음. 데려갈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 이제 하주석을 영입할 관심이 있는 유격수가 없는 팀이라면 좀 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음음음. 그 사인 앤 트레이드를 제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역시 때는. 예. 예리한 예. 보통 사인 앤 트레이드 뭐 연말 뭐 해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인제 여기는 아닐 예. 수도 있다. 그거 보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건데 예 단장님 말씀도 예. 괜찮은 네. 예. 일반적으로는 뭐 해 넘기고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깐요. 왜냐면 여기 그 또 예. 구단이 원하는 다른 FA 한번 또 했다가 그죠?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제까지는.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은 음. 내야수 유격수 볼 수 있는 선수는 하주석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또 그 잠재력이나 타고난 기량에서는 또 확실한 또 평가를 네네. 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팀 바뀌면 또 몰라요. 이 선수가 음. 전체 1번 선수였잖아요, 드래프트에서. 맞아요. 그리고 인제 예.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도 인제 처음에 오자마자 이런 베테랑들 예.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좀 줬었거든요. 네. 그랬던 부분이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우준 유격수에 따른 이 내야수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한화는. 그쵸.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 커 보이거든요. 경쟁은 당연한데 네. 지금 인제 1 루는 최은성, 뭐 네. 2 루는 안치홍, 3 루는 노시환, 노시환. 유격수 네. 심우준이면 거의 꽉 찼잖아요. 그쵸. 근데 이루수는 저는 뭐 황영목 선수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그러니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도현 선수가 발이 빠르니까 네. 네 뭐 주전은 심우준 선수라고 해도 이렇게 좀 이도현 선수도 이렇게 좀 '쏠쏠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쵸. 저만의 한번 백업이죠. 예 네 백업. 예측을 좀 해 예.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도현은 유격수 백업, 음. 황영목은 뭐 멀티 백업, 안치홍은 문현빈 뭐 선수도 있고요. 예. 문현빈도 있네. 네. 그거 너무 많은데요? 안 그래도 제가 그 하나 홍보팀 분하고 많이 그냥 가볍게 농담을 하다가 네. 참 몇 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카드 참 많아요. 예. 괜찮은 카드 참 그래서 많아요. 저는 사실 네. 심우준이 좋은 선수는 맞는데 네네. 약간 이게 중복 느낌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그 현장에서 좀 원했다라는 얘기를 네. 그거는 들었고요. 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센터 라인에 대한 이 한화가 네. 계속해서 쪼끔 뭔가 좀 보강의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왔잖아요. 네. 그러한 일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한화가 그 어쨌든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함에도 좀 성적으로 좀 가지 않은 부분 중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수비를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보이지 부분 않는 시책이 많아요.
그쵸. 이게 딱 실적 예. 숫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 승부처에서 뭔가가 좀 항상 안 예 그러니까요. 풀리는 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센터 라인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네네네. 그런 일환에서 이 심우준 선수에게 가장 먼저 또 오퍼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어떤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가 인제 수년간 육성하다가 네네네. 최근 3 년을 FA 영입을 했어요. 아우 네. 근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3년 연속 외부 FA 영입한 게 제가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굉장히 쪼끔 큰 예. 규모의 그러니까 대형 계약들이 예 거의 500억 쏟아졌잖아요. 가까이 뭐 그쵸. 외부 예 그러니까 FA만 뭐 내외부 489 포함해서 억이라고 예. 하니까 올해까지. 예.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2000년 FA 그 KBO 리그 FA가 시작한 이래 네네. 3년 연속 외부 FA 영입한 거는 네. 2014, 15, 16 하나 이래 두 번째더라고요. 어. 그래서 당시 하나가 2014년에 이용규, 정근우, 아 15년에 권혁, 송은범, 배영수, 네. 16년에 정우람, 심수창 이게 네. 차례로 영입했는데 네. 근데 참 성적은 9위 6위 7 위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무슨 커뮤니티를 봤는데 네. 이 FA 도입 후에 가장 많이 돈을 쓴 구단이 하나인데 네. 한 번도 인제 우승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그쵸. 제가 이게 봤는데 99년에 우승했잖아요, 하나가. FA 네네네. 전에 우승했으니까. 그니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어쨌든 이 FA 영입으로 2018년 3 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18년은 FA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또 아 응집돼서 하지 그냥 그 않았을까라는. 축적돼서 예 나중에 그래도 좀 효과가 실드를 쳐 나왔다. 줘야죠. 예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또 네. 하나가 네. 2023년 이태양, 최은성, 네. 오선진 데려와서 9 위. 아 올해도 안치홍 데려와서 8 위. 네. 그럼 내년에는 심우준, 엄상백 데려와서 메디아했지. 어. 내년엔 정말 가을 야구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그냥 저희들끼리도 많이 하는 얘긴데 이 정도면은 인제 5 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정말 예. 퍼포먼스를 정말 솔직히 보여줘야 되고, 사실 올해도 올 시즌 앞두고 쪼끔 인제 좀 과감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인제 그러니까 이른바 한밭 이 야구장에서의 예. 마지막을 쪼금 의미 있게 좀 예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네네네. 이제는 또 약간 '새 구장에서 정말 새 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활활 그러니까요. 타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뭐 저는 단 사실 뭐 올해는 네. 유현진 선수 복귀해 갖고 5강 유력 후보였잖아요. 저는 솔직히 갈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예. 전력이 좋아 그리고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인제 뭐랄까 그 개막 후에 10 경기에서 너무 잘해 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일 낸다, 일 낸다.' 이랬는데 역시 저는 아직 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담당 기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깐요. 근데 아시죠? 제가 담당하기 전에도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쨌든 그 어제였나요? 그 하나가 뭐 새로운 유니폼이나 BI 이런 거 네. 이제 슬로건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보면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좀 뭐랄까요? 이 고급스러움이 전 좀 보이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엔 진짜로 칼만 갈아서는 안 되고 정말 뭘 썰어야 될 차례라고 저도 네. 사실은 생각해요. 네. 근데 인제 지금 내야수는 좋잖아요. 네네. 예 내야수 좋고 3루 노시안 빼고는 또 1 루, 2루 유격수 다 FA로 채웠어요. 네네. 근데 약한 건 또 외야거든요. 그죠. 예. 외야 올해도 보강은 어떻게 해요? 또 일단은 어쨌든 인제 외부 FA는 끝났잖아요. 네네. 그럼 근데 그 계속해서 인제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다."라고 들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사인 앤 트레이드 쪽으로 좀 네. 생각하지 사인 앤 트레이드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쵸.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무조건 외야 특히 네. 중견 중견수가 쪽.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쪽에 무조건 보강을 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KT가 부상 선수 오늘 그 한승주 선수 발표했잖아요, 심우준 부상 네네네. 선수. 네네. 그러면 또 이렇게 명단에 또 새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한 명은 또 추가해야 되니까. 그쵸. 예 지금 한승주 자리에 누구 한 명을 최소한 넣고
기존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쵸. 예, 아예 바꿀 수도 예, 있고 뭐. 그렇죠. 있는 예. 거고. 예. 근데 그러면 뭐 3-4일 이상 걸리는데 네네. 그 근데 제가 한승주를 푼 걸 봐서는 한승주 네네. 선수가 12월에 상무 입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장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보호 선수 명단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사실 KT에 지금 우환이 꽤 많거든요. 좀 네네. 그리고 유망주 카드도 굉장히 많은데 이 한승주 선수를 데려갔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KT 하면 지금 가장 부족하다는 거는 좌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완 투수를 묶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깐요. 그래서 하나가. 인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구단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또 뭐 좌완을 막 고수한다 이런 예. 거보다는 이제 좀 포지션 관계없이 그래도 좀 '이분 이 카드는 좀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카드 먼저 좀 가져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한선주 선수가 상무 입대하니까 좀 장기적 차원에서 봤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 같고 근데 하나가 또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인제 머리 싸움이 또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또 보호 명단을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두 선수 모두 인제 같은 B등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호 바뀌지는 않을 명단.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쪼끔은 돌리더라고요. 그냥 뭐 현장 그냥 뭐 약간 네. 일각에서는 뭐 '보상금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KT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긴 아니, 하더라고요. 부상금은 아닐 것 같아요. 선수 음. 찍을 것 같아요. 저도 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뭐 네. '여기까지도 열어 놓고 고민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엄상백 선수 부상 선수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투수는 한승주를 찍은 거 보니까 네네. 투수는 더 없을 것 같고 그죠. 야수 야수 쪽으로 야수 예. 찍겠죠. 예. 아무래도 또 그러고 인제 어쨌든 출혈도 야수 1 명, 투수 1 명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딱 맞춰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사실 KT는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운드 쪽은 좀 괜찮은 네. 친구들이 많이 그쵸. 보이거든요. 야수가 약하죠. 예. 그래서 네 뭐 당장 즉시 전력감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야수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야수 쪽에서 풀릴 것 같고, 음. 하나가 좀 고만고만한 또 외야수도 있잖아요. 많아요. 예, 자원이 그러니까 진짜 아니, 많다니깐요. 고만고만한 외야수들이 있어 갖고. 아이 근데 지금 KT는 외야수가 좀 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1군 경험을 해본 또 외야수들이 예. 많다라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외야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사실. 근데 그 점을 또 하나 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인 앤 트레이드로 외야수를 이렇게 데려오고, FA로. 그 그쵸. 자리 그러고 그걸 고려해서 고만고만한 외야수가 좀 풀리고, 그래서 KT가 고만고만한 외야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그쵸. 근데 하나도 인제 사인 앤 트레이드를 생각할 것 같으니까 네. 하나도 외야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은 뭔가를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할 것 같은데 전략 잘 짜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네네. 올해 이해진 리그는 실패했잖아요. 담당팀 3 팀. 실패라뇨. 아니, 네. 6-7-8위 했으면 실패죠, 이게. 5강 못 갔으면 실패지, 그 성공이에요. 성공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담당팀 SSG, 롯데, 하나가 올해 나란히 6-7-8위를 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또 나란히 붙어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정말. 글쎄 말이에요. 치열했어요, 이해진 리그. 아시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7-8 위는요. 네. 마지막까지 네. 쉬 알 수 없었답니다. 이 리그도 치열해요, 단장님. 그러니까 여기 이해진 리그 우승한 SSG는 뭐 개인적으로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이 중에선 제일 잘했잖아요. 이해진 리그 1 위. 예. 하지만 근데 또 마지막 우승팀. 경기가 예. 저의 마음을 가장 그쵸. 아프게 해서 예.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네. 내년에도 이 이해진 리그가 이럴까? 하위권을 맴돌까? 네네. 근데 올해 5 강팀 가운데 내려올 팀이 적어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SSG랑 롯데는 어쨌든 인제 객관적으로 전력 플러스는 지금 거의 없는 예.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외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제 올해 쪼끔 부진했던 선수가 인제 내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하나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아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는 진짜 SSC 롯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하나는 진짜 가을 야구 가을 야구마저 못하면 안 되죠. 그쵸. 예전에. 이게 5 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 뭐 다른 선배님도 얘기하셨는데 진짜 3위 이상은 노려야 이게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경쟁을 좀 예. 위에서 좀 해야 되는 팀 아니냐 이 아 그렇죠. 예. 정도면. 멤버 좋은데요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SSG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막 선발이나 요런 쪽에서 쪼끔 또 예. 삐그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1 선발 외인으로 좀 되게 굵직한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요 부분이 잘 된다면 네. 이거 된다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했던 팀이니 네 또 좀 고기도 먹어본 느낌으로다가 뭐 SSG는 외국인 투수는 뭐 앤더슨하고 저기 네. 에레디아 뭐 2 명은 재계약할 거고. 아 그쵸. 거기는 인제 예. 갈 느낌이고 인제 엘리아스 엘리아스 자리를 부분이 예 예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보강하는데 뭐 그것도 뭐 거기에 거의 뭐 메이드 됐다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인제 KK가 조금 더 네. 쪼끔 더 좀 제 자리를 찾아준다. 네. 여기에 인제 또 마무리가 인제 조병현 선수가 좀 확실하게 인제 시즌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해 준다. 요러면 그래도 5강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내년에 이해진 리그 전망해 주세요. SSC, 롯데, 하나, 메디아 엣지. 그냥 지르겠습니다. 3, 네? 4, 5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3, 4, 5 위? 어디가 3 위예요? 어려울 것 같죠? 아 근데 일단은 예. 지금 또 모르는 거니까 지금 희망 회로를 돌아야 그러면 기회니깐요. 그 예. 뭐야 그 등수까지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네네. 요 세 팀의 순서 일단 하나가 난 제일 높아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하나 그다음은요? 하나, SSG, 롯데 이렇게 롯데를 생각합니다. 무시하시네요. 아니 무시는 아닌데 롯데는 이 예. 유망주 친구들 있잖아요. 올해 되게 예예예. 뭐 윤노나황 뭐 이거 네. 윤고나황 요 선수들이 어떻게 또 다음을 이끄느냐가 전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어쨌든 또 우리 또 김태형 감독이 이미 인제 네. 파악이 이제 정말로 네 끝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인제 감독님의 이 지도력이 '내년부터 쭉 쫙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김지수 기자 네. 만났는데 네네. 우리 이희진 기자님하고 같이 네네. 롯데 얘기하자고. 합시다. 반성 네. 모드. 근데 반성 저희가 하는 거 맞는 거죠. 아니 두 분이 다 롯데 예상한 그 성적보다 네. 못했잖아요. 아니 근데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있지 않았어요? 하여튼 못했잖아요. 프로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제 제가 나중에 좀 FA 네. 요 국면 좀 지나고 네네. 같이 세 명이서 롯데 네네. 관련된 대담을 한번 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뒤에서 하겠습 제가 두 손 들고 지금 네. 벌 좀 서고 있겠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가 더 벌 서야 돼요. 거기는 공약을 하셨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공략 근데 아직 안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내세웠다. 그 당시에 예예. 공약을 공약 내세웠다라 그렇죠. 예예. 네 그 약속 안 내세웠다고 들었 지켰어요. 그래요? 그럼 예예예. 그 공약을 약속 인제 이행하라고 제가 예. 푸시푸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같이 세 명이서 한번 보시고요.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했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뭐 이런 거 해 주세요. 갑자기요? 홍보를 안 했더니. 예.